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릴리입니다. 오늘 상한가릴리에서 준비한 주제는 유리기판은 그냥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3월 세계 1위 됩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영상 잘 시청하시면 어떤 기업이 가장 매력적인지 그리고 해당 기업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자세한 전략과 함께 준비해 봤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하시면서 공략 방법까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항상 드리고 있는 선물에 대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자료집인데요. 100% 무료입니다. 유리판, 액침냉갑, 소캄, EUV 등 최근 첨단 AI 반도체 시장에서 핵심 기술들만 싹 다 모아놓은 자료집입니다. 간단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들까지 모두 보기 좋게 정리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무료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다 무료니까요. 꼭 받아가세요. 좋습니다. 간단한 설명 마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반도체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부제는 엔비디아의 발열 잡기입니다.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발열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부각되게 되면서 삼성전자도 유리기판이 뛰어드는 모습이 나와줬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의문을 품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 거냐면 너무 늦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경쟁사인 SKC 같은 경우에는 SK가 이미 이번 연도부터 상용화를 현재 시작을 하기 때문에 좀 삼성전자의 상용화 시기가 2027년이거든요. 뭐 차이가 벌써 2년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죠? 물론 SK가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제 생산이 안정되진 않을 거라서 좀 추가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먼저 상용화를 시작한다는 것은 먼저 그래도 앞서 나가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서야 뛰어드는 게 과연 맞느냐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씩 뜯어 들어가다 보면 사실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하나씩 삼성전자가 왜 도전하는지 체크해 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는요. HBM과 지금 현재 TSMC의 핵심 패키징의 등장으로 한계치를 한 차례 돌파한 지금 현재 AI 반도체 시장이 한 번 더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바로 발열과 전력 소모가 너무나도 크다는 건데요. 워낙에 많은 메모리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워낙에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니까 자연스럽게 열하고 전력 소모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연스럽게 뭐 설계를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미세 공정에는 한계가 있고 심지어 그걸 미세 공정을 생산하는 것도 쉽지 않죠. 뭐 요즘에 1. 뭐 지금 이제 5나노, 1.4나노, 뭐 2.6나노 도전한다고 하는데 정말 쉽지 않은 기술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워낙에 많은 전력이 왔다 갔다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전력이 뭐 신호를 주고받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저항이 0인 물체를 통해서 신호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구리를 통해서 전달하니까요. 자연스럽게 발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성능이 올라간 만큼 이 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므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슈 부각으로 한계에 도달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기판의 한계를 좀 느낀 지금 다양한 반도체 기업들은요. 새로운 AI에 적합한 새로운 반도체를 찾아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 바로 새로운 반도체 기술 부각하기 시작하면서 나온 게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유리판을 알고 계시겠지만 위에 보이는 전력 소모량하고 발열 문제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유리기판을 이제 제대로 투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심지어는 이게 나중에는 이제 반도체가요 더 이상 이제 나중에는 유리기판으로만으로도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 유리기판이 지금 첫 단계 도입 부분에서야 비싸다고 하지 나중에는 오히려 이게 더 저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유리라는 소재 자체가 뭐 전 세계에서 뭐 특정 지역에서 난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이제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채굴할 수 있는 지역이 정해져 있는 반면 지금 이제 유리 같은 특성은 전 세계 어딜 가도 이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이 초반에는 역시나 도입할 때는 어렵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싸질 수 있는 특성을 좀 가지고 있어서 결국에는 유리판 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라는 시장의 시선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뭐 모든 것에 사용하진 못할 것 같아요. 뭐 충격에 좀 약하니까. 하지만 일단은 데이터 센터 같은 곳에 들어가는 지금 현재 반도체에는 가장 적합할 수 있겠죠.
열에도 좀 강력하니까요.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는 이 파운드리 점유율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결국에는 뭐 가야 될 길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유리판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특히나 이제 하나씩 하나씩 좀 돌아볼 건데요. 특히나 발열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엔비디아 발열 문제 부각, 엔비디아 AI 칩 블랙의 렉 발열, 지금 현재 이슈, 이렉 발열 이슈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 주문이 주문 취소가 속출하고 있다. 뭐 지금 1분기까지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마 2분기, 3분기 계속해서 지나면서 블랙엘의 지금 수요는 굉장히 많이 감소할 거로 예상이 돼요. 예상보다 한 30% 정도 덜 팔릴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도 돌 만큼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각하게 여긴 엔비디아도 다음 버전인 루빈이라는 버전을 지금 현재 빠르게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도 했죠. 블랙엘하고 근본적으로 설계부터 다른 루빈을 내옴으로써 사실상 이 블랙엘의 문제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한 분위기가 현재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루빈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유리기판을 첫 번째 이제 SK와 함께 TSMC하고 엔비디아하고 함께 이제 유리기판을 도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유리기판이 더욱더 주목받고 있는 거죠. 보도에 따르면 블랙엘이 장착된 렉의 첫 번째 출하분에 과열물이 발생하고 칩 간 연결 방식에 문제가 생겨서 일부 주문은 취소되거나 연기되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앞서서 이미 꽤 많은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있으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협업을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특히나 지금 현재 거의 뭐 AI 반도체에 있어서는 뭐 기술력적으로 좀 아쉬운 문제들 때문에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왕따를 당하고 있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해당 유리기판을 통해서 루빈에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노력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선택이 아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필수가 되는 분위기라서요. 중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져서 엔비디아하고 협업 가능성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좀 열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서 이제 발열 잡기에 돌입한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역시나 발열 잡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냉각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이 공냉식하고 그리고 순냉식이 방법이 있겠죠, 그죠? 근데 공냉식, 순냉식 요것도 물론 좋긴 한데 순냉식 공정을 요즘 많이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순냉식의 한계점이 뭐냐면 순행식은 아직까지 이게 중장기적으로 테스트했을 때 이게 과연 괜찮을까에 대한 이 데이터가 제대로 없어요. 대형 데이터 센터들은 다 공냉식을 사용했고요. 이게 뭐 보통 데이터 센터를 지어놓으면은 1, 2년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5년, 10년, 20년, 30년을 바라보고 지어보는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센터들에서 지금 데이터 센터들에서 이제 중장기로 이제 얼마나 이제 비용이 들어갈지 알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 순행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웬만하면 공냉식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가 최대한 감소되는 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냉식을 유지하면서도 이 찬 공기로 발열을 시키는 방법을 유지하면서도 지금 열을 발생을 낮출 수 있을 만한 방법인 유리기판을 더욱더 빠르게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맞춰서 삼성전기도 SKC도 역시나 미국의 수요 고객들에 맞춰서 유리기판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삼성전자도 TSMC에게 뺏겼던 점유율을 뺏어오기 위해서라도 이 유리기판이 필수가 되는 거죠. 특히나 이게 아직은 이제 TSMC가 자체적으로 유리기판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SK한테 그 공급을 받아가지고 생산할 건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자체적인 유리기판 생산에 성공하게 되면 사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한 그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이제 그 품질 높은 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 이 기업이 하나의 기업에서 나오는 만큼 이제 딱 맞고 맞아떨어져서 나오는 제품들도 많고 새롭게 뭐 프로젝트를 진행하더라도 새로운 유리판을 전용 유리판을 또 만드는 것도 지금 이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협업을 하기가 쉬우니까요. 이제 뭐 다양한 이해관계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다양하게 유연하게 좀 대처할 수 있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SK하고는 좀 다르게
자체적인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결국에는 자신이 다시 한번 파운드리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인 유리기판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뭐 제가 더 길게 설명드렸는데요. 그냥 이거 안 하면 망할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태까지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너무나도 많은 점유율을 뺏겨와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서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쩌면 늦었다고 많이들 표현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좀 생각을 하냐면 이제 원래 보통 한 번 굳어진 기술은요 따라잡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지금 SK 하이닉스의 HBM 기술을 따라잡기 쉬울까요? 단기간 안에? 어렵죠. 삼성전자가 최근에 설계도 아예 다 바꾸고요. 애초에 공정 방식도 다시 테스트를 싹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오히려 SK 하이닉스의 기술을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자존심 상해 가면서라도. 근데 이게 생각보다 따라가는 게 그렇게 빠르진 않을 겁니다. 그죠? 한계가 있어요. 그죠? 한번 이제 주도권을 뺏기면 한 번 주도권을 뺏기면 제대로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근데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양산은 지금 SKC가 가장 먼저 준비하긴 했는데요. 누가 더 품질 높은 지금 현재 유리기판을 만들 수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않은 산업이라는 거죠.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않았다라는 것은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뭔 소린지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삼성전기가 유리기판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SK에게도 한번 견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좀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이 뭐 최종적인 양산이 2027년이라고 좀 넓게 보긴 했는데요. 벌써 지금 이제 파일럿 생산 라인을 만들어졌습니다. 삼성전기 세종의 유리기판 시생산 파일럿 라인 가동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면서 생각보다 삼성전기가 그렇게 늦지는 않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곧 이제 고객사들한테 이제 곧 테스트 제품을 제품을 이제 나눠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초기 제품이 완벽하게 만족할 만한 제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기업들 중에서 좀 선제적으로 먼저 유리기판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하고 먼저 협업해 나가면서 실전에서 부딪히면서 개선을 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좀 더 빠른 기술 개발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시생산을 좀 더 빨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는 인터포저를 대체할 유리기판을 적용에 집중해서 파운드리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결국 목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유리기판을 삼성전기에게 받아서 파운드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SK 수주, 그 AI 관련된 수주 TSMC한테 다 뺏겼잖아요. 뭐 때문에? 이 패키징 때문에 다 뺏겼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패키징에서 뺏겼던 점유율 찾아오기 위해서는 유리기판에서 성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삼성이 앞으로 좀 더 강력하게 밀고 추진해서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 소리인지 이해되셨죠? 그죠? 자, 그럼 가장 주목받는 기업은 누구냐라고 하면 필옵틱스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기업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필옵틱스는 자세하게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매출 전망이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당된 이야기 말씀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반도체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고요. 필옵틱스가 유리기판 제조 핵심 공정 중 하나인 절삭 장비를 세계 최초로 글로벌 업체에 공급하게 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글로벌 업체는 어떤 기업인지는 정확하게 공개가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과거부터 삼성하고 협업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삼성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원래 유리관통전극이라고 해서 TGV 장비를 이미 상용화를 어느 정도 했던 기업이거든요. 원래 기존의 이 TSV 실리콘이라고 하면 실리콘 반도체는 TSV, 유리기판은 TGV인데요. 이게 뭐냐면 반도체에 이제 구멍을 뚫는 거예요. 이 구멍을 뚫는 게 보통 어디에 많이 사용되죠? 맞습니다. HBM에 많이 사용됩니다. HBM이 여러 개의 반도체를 쌓아 올려놓고 이 성능을 올리는 거잖아요. 이 반도체를 각각 이어주는 게 여러 개의 구멍을 통해서 데이터들이 옮겨갈 수 있게 지금 현재 전달 통로를 뚫어야 되는데 이 장비를 만드는 것이 바로 필옵틱스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지금 HBM 시장에서 이미 어느 정도 이제 활약할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나중에 유리기판도 잘할 가능성이 높겠죠. 원래 하던 놈이 잘합니다. 그래서 TGV 장비까지 상용화를 하게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필옵틱스라는 기업이 워낙에 좀 매력적인 상황이라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유리기판의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 중에 뭐 장점 다들 아시죠? 뭐 간단하게 좀 읽어보시고요. 단점이 뭐냐면 파손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구멍을 뚫는 작업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반도체가 있으면 반도체에 구멍을 여러 개 뚫어야 되는데 요게 정말 미세하게 구멍을 뚫어야 되고 옆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뚫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을 굉장히 좀 잘해야겠죠. 그래서 원래 기존에 하던 기업이 굉장히 주목받을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이제 물리적으로 뚫는 방법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요즘에 새롭게 도입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TGV 공정에 요즘 레이저를 통해서 뚫는 방법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뭐 직접적으로 지금 이제 직접 타공을 통해서 이제 물리적으로 뚫는 방법도 있겠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반도체 장비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리기판의 고품질 지금 이제 가공을 할 수 있는 지금 이제 기계를 만드는데 이런 것들이 레이저를 통해서도 뚫을 수 있도록 현재 지금 이제 기술을 완료했고 제품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면 정말 이제 유리기판 전용으로 딱 이 미세하게 뚫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제 정말 이제 기술이 어려운 기술이다 보니까 레이저를 통해서 뚫는 걸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 몇 안 됩니다. 그것도 상용화를 한 기업은 정말 몇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해당되는 포트폴리오를 꽉 잡고 있는 기업 필옵틱스가 굉장히 많이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차세대 반도체용 장비 시장 진출을 통한 사업을 다각화시키고 있고 글래스 기판에 사용할 수 있는 3종의 장비도 최근에 개발이 됐습니다. 거의 뭐 전용 반도체 라인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해당 장비는 많은 곳에서 사용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유리기판은 다른 국가들보다도 한국이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출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24년도 작년에 많이 벌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 드디어 지금 이제 매출 영업이익이 크게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이 됩니다. 여태까지 외형 성장을 쭉 해왔는데 워낙에 연구개발 비용을 좀 많이 들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적자가 두 번 났었어요. 근데 이 연구개발 비용이라든가 공장 투자, 이제 설비 투자는 결국에는 나중에는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으로 이어지죠. 영업이익 성장이 이어지죠. 이제는 비용이 조금 어느 정도 절감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이제부터는 영업이익도 증가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와서 기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필옵틱스가 특히나 지금 이제 기대가 되는 게 지금 매출 성장이 좀 괜찮아 보여요. 특히나 이제 HBM에서도 워낙에 이제 긍정적인 성과를 좀 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워낙에 매출이 성장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유리기판 관련된 매출까지 증가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아서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OLED 시장도 괜찮아서 매출 성장 괜찮을 것 같아요. 삼성향도 적극적이고요.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 필옵틱스 보시고요. 다만 지금 고가에서 꽤 머물러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저는 현재 자리에서 현재 쌍고점을 어느 정도 형성하고 어느 정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60일 평선까지 60일 평선 아래까지 내려와 주면 초록색 이평선 있잖아요. 여기까지 아래로 내려와 주면 공략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이 종목 이외에도 추가적인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양한 자료집을 통해서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자료집 내어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꼭 확인해 보세요. 해당 자료집은 어디서 받아갈 수 있냐?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에서 받아갈 수 있는데요. 다양한 자료집 그리고 일일 급등 추천주 그리고 아침 시황 그리고 다양한 테마주 정리 자료를 좀 드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100% 무료고요. 핸드폰 번호 필요 없이도 가입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많은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전부 다 가입 가능하고요. 들어와 보시면 이런 화면에서 급등천주 클릭하셔서 다양한 자료집 지금 현재 급등천주에 공지글 세 번째 클릭하시면 자료집 있고요. 그리고 급등천주에서 매일매일 추천드리는 종목들, 확률 높은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보시고 장전 시황을 통해서 장이 시작 전에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관련된 종목들 쭉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보시고 장 테마 끝나고 테마주도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조금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또 찾아뵐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